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가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그 좌경화를 막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데요.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치를 훼손했고 또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보도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연합뉴스입니다.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그 최후 발언을 할 때죠. 그리고 오늘 그 재판정 모습입니다. 백대현 판사가 이제 중간에 있고요. 형사합의 35부죠.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백대현 부장 판사가 이제 노트북에 되어 있는 그 판시문을 계속 직접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위에서 다시 한번 보죠. 형사 35번에는 말이죠. 공수처에서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일관하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수처가 말이죠. 두 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었죠. 24년 12월 30일하고요. 25년 1월 7일.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당히 좀 혼란이 있죠. 분명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수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하위 개념 아닙니까? 내란죄는 수사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 중에 나왔다고 해서 수사를 하느냐. 이거 참으로 진짜 말로 이연령 비연령입니까? 귀이기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요?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소심을 가더라도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될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문헌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25보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참으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재판부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이것도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관을 갖추기만 했는데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7명에게는 아예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를 참석 못하게 해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를 할 경우에 그 오용 또는 남용에 대해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죠? 이 중차대한 거, 잘못 활용을 하고 권한 밖에 일을 할까봐 국무위원 전체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이제 유죄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후에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용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 있죠. 그것도 지금 그 문서에 의해서 이제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폐기한 혐의도 이제 역시 유죄로 판단했는데 그거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양평 배경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받는 과정에서요,
경호처 공문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그러면서 질타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숫자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계몽이 되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국결단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을 전체에 다 소집하지 않은 것은 심의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란 수사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과연 고등법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제대로 다뤄줄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의문이 든다 그런 얘기죠.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말이죠. 포괄적인 해석은 글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포괄적인 해석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헌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거에 따라서 수사 중에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하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그래서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문헌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지금 소위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왜 스톱을 해버립니까? 이거 법치주의 훼손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댔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에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야 됩니다. 그 재판 재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이죠, 무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그런 불만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법 앞에는 평등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도 재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파기환송을 했죠.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1심에서 말이죠.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왜 스톱합니까? 스톱한 당신들이 법치주의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와는 관계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재판을 해야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말로만 법치주의, 선택적 정의를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정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법치주의를 세워야 된다. 그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